1591년 선조 24년. 전하, 이순신의 승진을 물러주시옵소서. 지금 나라에 인재가 부족한 건 모르시오. 이순신이 가서 잘하면 어떡할 것이오. 그래도 너무 파격적이옵니다. 종육품에서 정삼품이라니요. 맞습니다. 이순신은 좌의정 유성룡 친구의 동생으로. 누구 동생이 무슨 상관이오. 일단 시켜놓고 보자고. 이순신 장군이 제 친구 동생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승진시킨 게 아니에요. 권율 장군도 제가 추천했거든요. 그랬다. 임진왜란 때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과 행조 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 모두 당시 좌의정이었던 유성룡이 발탁한 인물이었는데, 순신아, 형님, 좌의정 대감 날이 곧 여수로 내려갈 터인데 군사를 지휘한 적이 없으니 공부를 좀 해야겠지. 자, 아니, 이건 병법서가 아닙니까? 형님. 그래. 병법서는 군사를 지휘해 전쟁하는 방법에 관한 책인데, 이렇게 유성룡은 최신 병법서 여러 권을 이순신에게 주며 전쟁을 미리 준비했고, 1년 뒤인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이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을 준 숨은 영웅이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때 어떤 활약을 했을까? 나라를 구한 재상 유성룡. 1592년 4월 13일. 뭐라? 왜군이 쳐들어왔다고? 이런. 좌의정 유성룡은 들어라. 예. 병조 판사와 도체 찰사로 임명할 것이니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여라. 예, 전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 임금은 지금의 국방장관이라 할 수 있는 병조 판사와 군대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도체찰사의 유성룡을 임명하는데, 전쟁 준비를 하지 못했던 조선의 군사들은 왜군에 밀렸고 선조 임금은 한양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이게 뭐냐? 임금이 피난이라니. 에휴, 이제 어디로 가지? 전하, 의주로 가시면 어떠신지요? 만약 의주까지 왜군에게 빼앗기면 명나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 왜군한테 잡히느니 명예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아니 되옵니다, 전하. 그러면 어떡해? 전쟁에선 질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겠어. 그래도 전하께서 이 땅을 벗어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임금이 나라를 떠나면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백성들은 누굴 믿고 목숨을 바쳐 싸운단 말입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소? 만약 임금이 명으로 넘어가면 조선도 그냥 명나라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나라에 남아서 싸워야 합니다. 다행히 이순신이 바다에서 잘 싸워주고 있고, 백성들도 나라를 지키겠다며 곽재우 같은 사람이 의병을 일으켰다지 뭡니까. 그랬다. 곽재우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는 의병이 일어나 군사들을 도와 왜군과 싸웠으며,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왜군을 격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명에서 보낸 지원군이 조선에 도착한 것이다. 우리는 명예 군사들과 함께 왜군들을 물리칠 것이다. 빼앗긴 평양성부터 되찾으러 가자. 1593년 1월 유성룡은 명예 군사들과 함께 왜군과 싸워 평양성을 되찾고, 그해 10월에는 한양마저 되찾게 된다. 한양을 되찾고 곳곳에서 왜군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 유성룡을 영의정에 임명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축하하오, 영의정. 전하, 이번에 제가 전쟁을 치르면서 느낀 게 있사옵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평상시에도 전쟁에 대비해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이옵니다. 오, 좋구나, 좋아. 역시 영의정이야. 그랬다. 유성룡은 창검술을 잘하는 명예 군사들을 교관으로 임명해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도감을 만들었고,
든든하다 든든해. 지금은 잠잠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전투가 벌어져도 잘들 싸워줄 것 아니냐. 그렇사옵니다. 그리고 전하, 그동안 한양이 왜군들의 점령당하는 바람에 떠돌아다니는 굶주린 백성들이 많사옵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나. 다 지난 일인 것을. 지난 일인 것만은 아니옵니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시오 배가 고프지 않게 하시고 그들 중 덩치가 큰 남자들로 골라 훈련도감에 군사로 쓰시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우라!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당장 시행하거라. 예, 전하. 유성룡은 선조가 내놓은 곡식 1만 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줬으며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 4,500명을 뽑아 훈련도감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시켜 강한 군대를 만든다. 그러나 전하께서 유성룡 대감만 너무 좋아하십니다. 가만두고 볼 겁니까? 그럴 수는 없죠. 전하, 유성룡이 전쟁을 치르면서 군비를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뭐라! 유성룡은 반대파 신하들의 모함을 받고 관직에서 쫓겨나게 된다. 말도 안 돼요. 유성룡 대감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면서도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세금 제도도 바꾸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제가 바다에서 싸우는 동안에도 새로 나온 병법책들을 새로 보내주시고 편지도 자주 보내주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바다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 유성룡 대감 덕분입니다. 형님, 힘내세요. 공교롭게도 유성룡이 영의정에서 물러난 다음 날 돌격! 이순신은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지만 장군! 장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죽음을 맞게 된다. 순신이가 죽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순신이가 거북선도 만들고 그렇게 바다에서 잘 싸워줬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육지에서 싸운 장군들이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안 되겠어요. 이 모든 걸 기록해야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후손들이 전쟁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다. 그 후 모함이 풀렸지만 유성룡은 모든 관직을 거부한 채 임진왜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에서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참혹했는지와 같은 모든 전쟁 과정을 기록한 책 징비록을 남긴다. 임진왜란 때 왜군을 크게 물리친 장수는 진주 대첩의 김시민, 한산도 대첩의 이순신, 행주 대첩의 권율이 있다. 이 중 이순신과 권율을 주요 관직에 오르게 하며 전쟁을 미리 준비했던 유성룡은 왜군을 물리치는 데 힘을 쓰는 한편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군을 재정비하고 전쟁 때문에 굶주린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으며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 전쟁 당시의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반성한 책 징비록을 써 후대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남긴다. 현명하다 유성룡. 1590년 조선 선조 23년 온 나라에 전염병인 두창이 휩쓸고 있었고 궁 역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 세자의 병이 뭐요? 그게 어서 말하지 못할까? 두창이옵니다. 이런 전하! 세자의 누이도 투창으로 죽었는데 아니 된다. 세자는 꼭 살려야 한다. 뭐더라는 게냐? 모든 내연을 모아 세자를 살리거라. 내 아들의 투창을 치료하라. 그랬다. 두창은 지금은 사라진 전염병인 천연두로 당시에는 천연두가 휩쓸고 지나가면 나라의 백성 절반이 죽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다. 어서 대책을 내놓으시오.
당시로서 두창은 치료법도 없고 치료하다 전염될 수도 있었으며 왕이나 왕의 가족을 치료하다 죽으면 치료한 의원이 그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말을 하지 못했다. 뭐라도 말들을 해보시오. 전하, 예로부터 두창은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했사옵니다. 치료를 하면 마마 귀신은 화를 불러 그럼 세자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란 말이오. 좋소. 내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소. 그러니 누구라도 좀 치료를 좀 해보시오. 그래, 설령 잘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겠어. 책임을 묻지 않겠다 했소.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자네는 내의원 허준이옵니다. 허준이라. 그래, 자네가 세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시게. 과연 내의원 허준은 세자를 살릴 수 있을까? 조선의 명의 허준. 이럴 수가. 생각보다 심하잖아. 책에 따르면 어린 자초잎을 쓰라 했어. 그래. 이 처방을 약방에 전하여 약을 다려오라 하게. 예. 좋아, 약을 드셔야 하옵니다. 병이 옮을까 누구도 찾지 않았고 허준 홀로 열흘 가까이 치료를 했지만 세자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뭔가 이상해. 이럴 수가. 이게 내가 준 처방이 맞소? 예. 이럴 수가. 어린 자초잎을 써야 하는데 그냥 자초잎이라고만 했구나. 저희는 의원님께서 써주신 대로 약을 다리니까. 약을 다시 다리시오. 어린 자초잎으로만 골라서. 예. 자신의 실수로 탕약이 잘못 조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허준은 탕약을 만드는 것부터 꼼꼼히 점검하며 잠도 자지 않고 정성을 다해 치료했다. 몇 날 며칠을 잠도 안 자고 치료를 한다는데 왜 낫지를 않는 게냐? 세자저하, 덕분에 내가 살았소. 이제 몸이 개운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자가 선조의 뒤를 잇는 광해군이다. 세자가 깨어났다고? 아빠. 아이원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바마마. 그래 그래. 고맙네. 듣거라. 세자의 두창을 치료한 허준을 정삼품 당상관 통정대부에 임명하도록 해라. 아니 됩니다, 전하. 아니, 왜 아니 된다는 게야? 아무도 살리지 못한 세자를 살렸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치료법으로 수많은 백성들도 살려냈다. 앞으로 난 허준을 내 곁에 두고 귀하게 쓰겠다. 결국 허준은 높은 벼슬에 속하는 정삼품의 벼슬을 받게 되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와 세자인 광해군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힘든 피난길을 같이 하며 세자의 병까지 고친 허준을 정일품 승록대부에 명하겠다. 아니 됩니다. 됐고, 경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난 임명할 것이오. 그러나 1608년 선조가 갑작스럽게 죽자
선조의 어이였던 허준이 책임을 지고 벼슬을 빼앗긴 채 귀양을 가게 되는데 허준은 이곳에서 그 유명한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된다. 허의원, 나야 허의원이 있으니 괜찮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아플 때 치료할 수 있는 책을 쓰는 게 어떻겠어? 전하께서 명하신 이 책을 다 써왔는데 전하께서는 보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다. 이렇게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는 동안 허준이 두창을 치료했던 세자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 허준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다. 어서 오시오, 허대감.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허대감이 없어 아플 때마다 걱정이 많았소. 전하, 동의보감, 아버님께서 명하셨던 바로 그 책 아니오? 그러하옵니다. 전하께서 제가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책을 쓸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덕이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허대감, 고맙소. 네, 이 책을 널리 보급하여 백성들을 치료하는 데 쓰도록 할 것이오. 그랬다. 동의보감은 세계 최초로 일반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한 책으로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의학 체계를 만들었으며 세계 최초로 일반인을 위한 의학 책임점이 높게 평가되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199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6월 22일 국보 319호로 지정된다. 조선 선조와 광해군 때 궁중에서 왕을 치료했던 내의원 허준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의 명으로 동의보감을 쓰게 되는데 동의보감은 치료법과 예방법 그리고 흔한 약초들의 이름과 효능을 한글로 알기 쉽게 정리한 세계 최초의 일반인을 위한 의학책이다. 이렇게 허준은 왕을 치료하는 내의원으로서 일반 백성들의 건강까지 걱정하고 돌본 참된 의사였다. 명의로다 허준.